자, 추석 특강을 맞이하여 설날이구나. 설날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첫 번째, 자, 여기가 x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이라고 주어질 때 어떤 P라는 각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양의 방향이라고 해요. 반대로 각을 잴 때 반대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음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45도 할 때는 양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x를 뭐라고 하냐면 시초선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P로 향하는 점을 동경이라고 부르고, 동경이 각이에요. 각.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용어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시초선, 동경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서 일반 각이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45도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a라고 해요. 왜? 각이 예를 들면 380도는 일단 한 바퀴 돈 다음 40도. 그 다음 여기다가 또 360도를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740도가 돼요. 얘는 두 바퀴를 돌고 40도이기 때문에 결국 표현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a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일반각을 나타내는 뭐예요? 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여기서 몇 바퀴를 돌든 간에 어떻게 360도를 몇 바퀴를 돈 다음 a만큼 움직이는 걸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60도는 당연히 누구랑 같을까요? 360도를 더한 얼마? 420도랑 같고요. 또 420도는 누구랑 같을까요? 360도를 더한 얼마? 780도랑 같겠죠. 각은 얼마? 360도를 더한 각이랑 다 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 0에서 360도 사이라는 이러한 단서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각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4분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건 다 배웠던 거예요. 중학교 때 복습.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1,4분면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2,4분면, 여기를 3,4분면, 여기를 4,4분면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당연히 1,4분면은 어디에서? 0에서 90인데 차이는 360 곱하기 n에서 0, 360 곱하기 n에서 90 사이고, 2,4분면은 전부 다 90에서 180도 사이인데 360 곱하기 n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봐주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750도래요. 마이너스 750도는 우리가 360도를 더해주면 됩니다. 360도를 더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390도. 또 여기서 360도를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30도. 또 360도를 더하면 얼마? 330도니까, 자, 여기가 0도입니다. 여기가 90도예요. 여기가 180도고요. 여기가 270입니다. 0에서 90 사이는 1,4분면이고요. 90에서 180은 2,4분면이고요. 180에서 270도는 3,4분면이고, 270에서 360도는 몇 사분? 4,4분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30도는 몇 사분면? 4,4분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20도라는 각을 줬다. 그럼 520도는 몇을 빼면 돼? 360을 빼면 얼마? 160도예요. 그럼 160도는 얼마? 90에서 180도 사이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이 되겠죠. 자, 이제 여기가 관건입니다. 이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기초였어요.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고 학생들이 처음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자, 심플하거든요. 자,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A라는 각이 있어요. 자, A라는 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바퀴를 돌고 요만큼 간 거야. 그러면 즉 A는 두 개가 만약에 먼저 조건이 일치한대요. 두 개가 먼저 일치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는 여기서 이만큼이고
나머지 하나는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이만큼이죠. 그래서 어떻게 두 개를 빼면 어떻게 요만큼 가고 한 바퀴죠. 얘는 그냥 요만큼 갔죠. 그래서 요만큼 A, 자 B라는 건 A만큼 가고 360도가 더해진 거고 한 개는 A니까 두 개를 빼주면 어떻게 돼요? 360도가 내가 나오죠. 360인데 곱하기 N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일치할 때는 몇 바퀴? 서로를 빼는 거야. 방금은 한 바퀴를 예를 들었고요. 두 바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하나, 둘, 두 바퀴 돌고 요만큼이겠죠. 그럼 A 더하기 720이겠죠. 여기서 여기를 빼면 720도겠죠. 반대로 여기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360도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두 동경이 이만큼의 각이 일치할 때는 뭘 한다? 두 개를 빼준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뺐을 때 360 곱하기 n이 된다는 거예요. 쌤, 근데요. 응? A가 더 작은데 A에서 베타를 빼면 마이너스 각이 나요? 네, 정수잖아요. 조건. 정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죠. 네. 정수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를 빼든 중요한 거는 360 곱하기 n이라는 거예요. 작은 데서 큰 걸 빼면 음수가 나올 거고요. 큰 데서 작은 걸 빼면 양수가 나오겠죠. 다시 한 번 더.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건 두 개를 뭐 해야 된다? 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시 한 번 더 계속 얘기하지만 두 동경을 뭐 해야 돼? 빼야 된다라는 게 관건이에요. 빼면 360 곱하기 n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하나는 여기 그대로 A야. 알파라고 할게요. 근데 이번에는 나머지 하나가 얘랑 일직선상을 이룰 때예요. 일직선상을 이룰 때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얼마겠어요? 이만큼이겠죠. 베타겠죠. 뭐라고요? 서로 뭐예요? 일직선상을 이룰 때예요. 두 번째 조건은 두 개가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예요. 얘는 이쪽으로 뻗어져 있으면 얘는 이쪽으로 뻗어져 있겠죠.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 우리는 큰 데에서 작은 데를 뺍시다. 그게 좀 보기 편하니까.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여기는 얼마예요? 180도겠죠. 얘가 이만큼이 알파, 이만큼이 베타니까 서로 여기가 상쇄되면 여기 180도가 남겠죠. 그래서 항상 두 개가 일직선에 있으면 180도가 남아요. 그래서 360 곱하기 n 더하기 뭐예요? 180이 나오는 거예요. 360 곱하기 180 나누기 n인데 더하기 n 180이 되는 거예요. 일치할 때는 두 개를 빼면 360 곱하기 n이 된다면 두 개가 일직선에 나란히 있을 때 360 곱하기 n은 항상 필수고 거기다가 얼마? 180이 남아요. 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요만큼 180이 남거든요. 그래서 일직선에 있고 반대가 있을 때 일단 빼는 거는 동일한데 거기서 뭐다? 더하기 n이 남는다. 그래서 일치를 하든 뭐예요? 반대 방향에 있든 두 개를 뭐 한다? 뺀다가 관건입니다.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x축 대칭이에요. 자, 첫 번째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이거의 x축 대칭은 이렇게 넘어가죠. x축 대칭. x축 대칭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반대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각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됐으므로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한 바퀴 이렇게 무조건 양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얘가 베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와 베타를 뭐예요? 근데 여기가 이만큼이 각이 알파가 같다라는 거죠. 어라? 이만큼이 베타고 요만큼이 알파니까 두 개를 더하면 360도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x축 대칭일 때는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하면 360 곱하기 n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이까지가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베타고 알파는 얘랑 같으니까 둘이를 합치면 뭐 하더라? 360 곱하기 n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x축 대칭이면 두 개를 더하더라. y축 대칭도 더하고 y는 x 대칭도 더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일치하거나 대각선에 있을 때는 빼주고 x축, y축 원점 대칭은 더한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서로 일치하거나 대각선 반대로 있을 때는 빼주고 x축, y축 원점 대칭은 전부 다 더한다. 이것만 외워놓으면 수학이 한가함수가 엄청 쉬워져요. 자, y축은 왜 이런지 볼게요. 자, 이번에 y축으로 갈게요. y축은요 또 여기가 알파예요. y축 대칭은 이렇게 생겨야 되죠. 이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y축 대칭.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예요? 이만큼이 b죠. 베타죠. 같이 양의 방향으로 각을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여기가 또 얼마겠어요? 알파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더라? 두 개를 깔끔하게 더해주면 뭐다? 180도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나서 곱하기 360 곱하기 n은 붙어야겠죠. 전부 다 360 곱하기 n은 다 붙어 있어요. 360 곱하기 n, 360 곱하기 n. 몇 바퀴를 돌 수 있으니까. 일치한다? 그러면 빼면, 자, 정리할게요. 일치한다? 그럼 빼면 0이에요. 그래서 360 곱하기 n이고요. 반대 방향이 있다? 빼면 180이에요. 360 곱하기 n은 붙어 있고요. x축 대칭이다? 더하면 0이에요. 더하면 0이 돼요. y축 대칭이다? 더하면 180이에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직접 그려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막 완전히 암기할 필요 없는데 이해 안 되고 암기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 y는 x 대칭. 한번 가볼까요? y는 x 대칭. 자, 이번에는 또 이만큼 각이 있는데 이렇게 각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y는 x 대칭을 합니다. 편의를 위해서 좀 더 y는 x부터 먼저 그릴게요. y는 x. 그럼 알다시피 이거 역함수잖아요. 얘의 대칭은 얘가 돼요. 역함수입니다. y는 x 대칭은 역함수입니다. 자, 아까 원점 대칭이라 했나요? y는 x 대칭이에요. 그럼 여기만큼이 뭐예요? 알파라고 하면 이번에는 요만큼이 베타겠죠. 그리고 알다시피 이 알파는 여기가 알파겠죠. 그래서 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된다? 이번에는 90도가 되는 거예요. 아, y는 x 대칭하면 90도가 되는구나. y축 대칭하면 180도가 되는구나. x축 대칭하면 0이 되는구나예요. 거기다가 360 곱하기 n이 붙어 있고요. 일치하면 0이 되는구나. 그래서 360 곱하기 n. 정반대에 서로 위치해 있으면 뭐가 일직선이 되어 있으면 얼마? 180도가 되는구나. 더하기 360 곱하기 n. x축 대칭은 0, y축 대칭은 180, y는 x 대칭은 얼마? 90. 이거를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려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이거는 셀프로 해보면 되고, 우린 필수 예제를 가봅시다. 별거 아니에요. 자, 360 곱하기 a다. 360 곱하면 더하면 돼요. 여기 중요한 거는 각이 0에서 360도 사이라는 거예요. 그럼 360을 두 번 더하면 얼마? 720도니까 얘는 220. 얘는 360을 더하면 60. 얘는 360을 더하면 260. 얘는 360을 빼면 얼마? 40. 얘는 360을 한 번 빼야 돼요. 그러면 240. 이렇게 되겠죠. 아닌가? 360을 한 번 빼면 340인가? 제일 작은 건 몇 번? 4번이 되겠죠. 4번. 끊을 수 없어서 필수 예제까지만 풀고 끊을 거예요.
다음 1사분면 각이래요. 1사분면 각이면 일단 세타라고 부르거든요. 얼마? 0에서 어디까지? 90까지. 일단 0에서 90까지를 놔야 돼요. 그 다음 여기다가 우리는 맨날 뭐예요? 360분의 얼마? 세타라고 하죠. 여기다가 360 곱하기 n이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360 곱하기 n이 더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양쪽에다가 얼마를 나눠요? 3을 나누면 양쪽에다가 3을 나누면 왜 3을 나눠요? 지금 우리는 3분의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양쪽에다가 3을 나눕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120n보다 그거 나갔고 3분의 세타는 얼마? 120n 더하기 3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n이 0일 때 n이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값이 n이 0일 때 자, n이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0에서 3분의 세타는 어디? 30 0에서 3분의 세타는 30 1사분면이죠? n이 1일 때는 120에서 3분의 세타가 얼마? n이 1일 때는 150 몇 사분면? 2사분면이죠? n이 3일 때는 n이 2일 때는 240에서 얼마? 240에서 20, 30을 더하면 270 3사분면이죠. n이 3일 때는 뭐예요? 360에서죠. 다시 1사분면으로 돌아오죠. n이 3일 때는 여기 지금 n이 0일 때, n이 1일 때, n이 2일 때인데 n이 3일 때는 360에서 어디? 30도니 360도까지 390도까지니까 다시 1로 돌아가죠. 그래서 뭐 1, 2, 3, 4분면을 지난다. 좀 쉬워요 이거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글쎄요 이제 3번. 일치한다. 머릿속에서 바로 빼면 얼마? 이럴 때 큰 데서 작은 데를 빼주는 게 쉬워요. 5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얼마? 360 곱하기 n. 5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360 곱하기 n 되는 거예요. 일치하니까. 그럼 얼마? 4세타는 360 곱하기 n. 4로 나눠주면 세타는 얼마? 90n. 세타는 90n이 됩니다. 90n이면 또 n이 뭐일 때? 0일 때는 단 조건을 봐야죠. 0은 될 수 없어요. 0이니까 n이 1일 때는 90, n이 2일 때는 180, n이 3일 때는 270, 4일 때는 360이니까 안 되겠죠. 답은 이렇게 3개가 됩니다. 호도법. 이걸 풀어가게. 그럼 내가 안다. 수업한다. 호도법. 자, 여기가 어려워하는데 이거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뭐예요? 지름의 길이도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여기 있는 뭐예요? r호예요. 즉 여기 반지름과 여기 호가 같을 때 그때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리고 호도법이라고 불러요. 호도법. 우리 맨날 많이 썼어요. 파이가 호도법이에요. 그래서 이 호도법은 우리가 늘 많이 썼던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요. 요겁니다. 요 밑에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파이라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이게 포인트입니다. 1라디안은
얼마? 파이분의 180도. 1도를 찾고 싶다. 파이를 반대로 넘기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고 180도를 나눠주면 얼마? 1도는 180분의 얼마? 파이 라디안이에요.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고 그러면 파이를 반대로 나누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고 180도로 나눠주면 1도는 얼마? 파이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맨날 2분의 1 파이, 3 파이 또는 4분의 1 파이라고 쓸 때는 라디안을 생략하고 썼던 거예요. 우리가 맨날 썼던 4분의 1 파이는 뒤에 4분의 1 파이 라디안을 우리가 생략하고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5도는 4분의 1 파이거든요. 우리가 늘 쓰던 그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라디안을 생략했기 때문이에요. 라디안을 생략해서 그렇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기본입니다. 30도는 6분의 파이예요. 30도는 6분의 파이. 왜냐면 라디안은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180분의 파이죠.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1도는. 거기다가 30을 곱하니까 얼마? 6분의 1인 거예요. 다시 1도는 얼마?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30도니까 30에서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6분의 1이에요. 45도는 또 180분의만 해주면 돼요. 180분의니까 얼마? 4분의 파이예요. 얘도 180으로만 나누면 3분의 파이고 180으로 나누면 2분의 파이예요. 180으로 나누니까 파이고 180으로 나누면 2분의 3 파이고 180으로 나오면 2파이예요. 다 18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파이를 도로 바꿀 때는 180을 곱하면 되겠죠. 자, 심플합니다. 얘가 얘로 바꾸고 싶다. 나누기 180. 파이를 도로 알고 싶다. 곱하기 180. 끝. 이게 우리 파이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아까 360도는 얼마? 2파이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거 외워둬야 됩니다. 필수 외워야 될 파이는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180은 파이, 270은 2분의 3 파이, 360은 2파이는 그냥 일일이 나눌 때가 아니라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는 그냥 숨 쉬듯이 나와야 돼. 아까 360에는 그럼 이제 뭐다? 2n 파이가 되겠죠. 362 파이니까 2n 파이가 되겠죠.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더. 여기 L은 이 호의 길이는 R 세타예요. 반지름이랑 각을 그냥 곱하면 됩니다. R 세타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미적분에도 연결이 됩니다. R 세타입니다. S는 뭐분의 2분의 R 제곱 세타입니다. 2분의 1에 R 제곱 세타고 R 제곱을 R 곱하기 세타로 합시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방금 말했지만 R 세타가 얼마예요? L이죠. 그래서 2분의 1 RL이라고도 부릅니다. 2분의 1 RL. 2분의 R 제곱 세타고 그게 2분의 1 RL이에요. 자, 계산을 해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5래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예요. 그럼 바로 곱하면 이 두 개 R 세타니까 답은 얼마? 3분의 5파이가 L입니다.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죠. R 제곱은 25에 세타는 3분의 파이니까 정답은 얼마? 6분의 25파이입니다. 쉽다. 그래서 75도는 얼마예요? 180으로 나눠준다면 된다 했죠? 180분의 75.
180분의 75예요. 5로 나누면 15, 5, 36, 3으로 나누면 5, 3으로 나누면 12. 12분의 5파이 맞죠? 160도 180으로 다 180으로 나누면 됩니다. 0, 0, 2로 나누면 9분의 8이죠? 답은 2번이죠. 5분의 4가 아니죠? 넘어갈게요. 뒤에 거 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또 일반각을 호두법으로 나타내시오. 그럼 여기는 얼마 해주면 돼요? 180분의로 해주면 되죠? 180분의 하면 약분되면 3으로 약분되면 10, 3, 6, 3분의 5파이죠? 거기다가 얼마? 360 곱하기 n이니까 2n파이에서 3분의 5파이 해주면 되죠. 이럴 때는 먼저 360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얼마? 150이 되죠? 그걸 180으로 나누죠? 0 약분하고 3으로 나누면 6분의 5죠? 6분의 5파이고 2n파이 더해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수학상이 훨씬 어려워요. 수험보다 오히려. 별로 안 어렵지 않나요? 삼각함수가 어렵다는 건 여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잘해야 돼요. 누구나 잘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삼각함수는 저 뒤쪽이 어려워요. 여기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반지름의 길이가 4죠. 그럼 일단 세타를 구할 수 있겠네. R 세타가 얼마? L이니까 얼마? 4 곱하기 세타는 얼마? 2파이죠. 그럼 세타는 4로 나눠주면 2분의 1 파이죠. 세타는 2분의 1 파이. 넓이는 반지 2분의 1 R 제곱 세타니까 16에 세타는 2분의 1 파이죠. 약분하면 얼마? 4 파이.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일단 R 세타가 얼마래? 8이래요. 적어놓고. 근데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 했죠.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R L이 얼마? 최대가 돼야 돼요. 최대. 2분의 1 R L이 최대가 되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우린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최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R 세타가 8이 아니라 여기는 뭔 말이냐면 부채꼴이 있는데 이 반지름과 L 요게 둘레예요. 만약에 이 길이가 8이었다면 호의 길이가 8이라고 줬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호의 길이가 아니라 둘레의 길이라고 했어요. 방금 제가 그냥 문제도 보지도 않고 R 세타라고 한 거는 요거는 뭐다? 호의 길이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호의 길이가 아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둘레의 길이랑 호의 길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2R 더하기 L이에요. 2R 더하기 L이 얼마다? 8이라는 거예요. 그럼 L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8-2R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L은 8-2R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넓이는 최대가 된다 했으니까 2분의 1 R L 대신에 8-2R을 넣으면 2로 약분되면 이렇게 되겠죠. R에 얼마? 4-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는 어떻게?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 제곱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R이 2일 때 최대 얼마? 4가 되겠죠. 최대 4. 그래서 뭘 구해라 했을까? 일단 우리는 뭐예요? 넓이는 찾았죠? 넓이는 4고요. 우리는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야 했네? R이 2였죠. R이 2였죠.
그러면 R이 2면 L은 4죠. L은 R 세타니까 L이 4고 R이 2니까 세타도 2겠죠. 세타는 2. 그래서 세타는 2, 넓이는 4가 되는 거예요. 연습 문제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나 이런 거는 개념원리 제가 일부러 안 찍고 1대1 수업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거까지 싹 다 찍어 놓으면 학생이 학원 안 다니고 강의만 보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1대1 수업 하는 거예요. 나는 팀이란 전략이죠. 원래 유튜브를 비공개해라고 했는데 그 비공개하면 일일이 소스 코드를 맨날 학생들한테 메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귀찮아서 못해요. 일단 공개로 갑니다. 상하함수의 뜻 갑니다. 상하함수의 뜻. 상하함수의 뜻. 오른쪽 그림에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사인이랑 배우는 거예요. 자, 혹시나 몰라서 기초 강의. 여기 길이를 A, 여기 길이를 B, 여기 길이를 C. 선이 왜 이러냐? A, B, C. 다시. 자. 자, 해봅시다. 좀 써볼까? 여기가 A, 여기가 B, 보통 여기가 B. 아! 여기가 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자, 기본 원리는 사인 세타는 C분의 B를 나타냅니다. 코사인 세타는 얼마? C분의 A를 나타냅니다.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그냥 약속이에요. 애플은 사과라고 부르자라는 약속처럼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 세타를 기준으로 이거는 사인이고, 세타를 기준으로 얘분의 얘는 코사인이고, 세타를 기준으로 얘분의 얘는 뭐가 된다? 탄젠트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삼각함수의 정의는 여기서 똑같은 인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가 세타예요. 지금 이사분면으로 x, y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직각이 있고 여기가 지금 세타란 말이야.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얘가 세타처럼 생각하세요. 얘가 세타처럼 생각하면 뭐가 돼요? 사인은 얘분의 얘가 되겠죠. 사인은 얘분의 얘가 되겠죠. 그럼 얘는 반지름이라는 거예요. 이 빗변이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인 R분의 이 길이는 뭐예요? Y 값이죠. Y 값이기 때문에 사인이 R분의 Y가 되는 거예요. 사인이 R분의 Y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사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얘 분의 얘가 R이에요. R분의 얘는 얘가 세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내려야 돼요. 그래서 R분의 얼마? R분의 이 길이는 얘랑 같죠? 그래서 R분의 Y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얘분의 뭐예요? 이번에는 얘죠. 이게 코사인이죠. 그래서 이거 R분의 얼마? 이 길이는 X죠. 그래서 R분의 X가 되는 거예요. R분의 X가 코사인인 거예요. R분의 X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는 그러면 얘가 세타라고 생각했을 때 얘분의 얘죠.
탄젠트는 x분의 y가 되는 거예요. x분의 y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에서는 빗변이 뭐더라? 반지름이 되고 이 x, y일 때 사인일 때 y고 코사인일 때 x고 탄젠트는 x분의 y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방금처럼 이제 2, 4분면, 3, 4분면 갈 때 방법은 똑같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는 올, 산, 타, 크로스라고 외우거든요. 나는 올, 산, S가 산, T가 타, 올, 산, 타, 크로스라고 외워요. 산타클로스. 그래서 여기는 올, 모두가 뭐예요? 양수고요.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뭐예요? 양수고요. 3, 4분면은 탄젠트만 뭐예요? 양수고요. 그 다음에 4, 3분면은 크로스 할 때 코사인만 양수예요. 그 외에는 다 음수예요. 즉 2, 4분면에서는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라는 거예요. 3, 4분면에서는 사인과 코사인은 음수라는 거예요. 4, 4분면에서는 사인과 탄젠트는 음수라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다음,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넘어갈게요. 또 필수 예제를 가봅시다. 필수 예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면 수직선을 딱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점을 찍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서 직각을 위로 이렇게 직각을 올려줍니다. 만약에 1, 4분면에 있었다. 어떤 점이 이렇게 찾았어요. 1, 4분면에 있었다. 밑으로 직각을 내려줍니다. 어떤 2, 4분면에 직각이 있었다. 그럼 이렇게 한 다음 여기도 직각을 내려줍니다. 항상 내려주면 돼요. 4, 4분면에 있었다. 그럼 일단 원점에서 연결해 준 다음 직각을 내려주면 됩니다. 항상 직각은 어디 축으로? X축으로 직각을 내려주면 됩니다. 자, 2단계 두 번째, 내렸을 때 각 일단 좌표의 길이를 구해놔야 됩니다. 얘는 5,니까 여기가 5고요. 여기는 10이니까 여기가 10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12제곱 5의 제곱의 루트죠. 그러면 144와 55, 25를 더하면 169거든요. 169는 13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13이 됩니다. 하도 하다 보면 12제곱, 5의 제곱은 13의 제곱 외우게 돼 있어요. 12제곱, 5의 제곱은 13의 제곱 외워놔야 됩니다. 저도 12제곱과 5의 제곱이 나오면 169가 돼서 13의 제곱이라는 걸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외우고 있으면 너무 많이 나오는 5, 12, 13이라서. 그랬을 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거는 세타는 이만큼이 세타인데 일단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가 세타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이만큼이 2, 4분면은 요만큼이 원래는 세타인데 여기가 세타라고 생각하세요. 1, 4분면은 그냥 지가 세타고요. 원래 4, 4분면은 이만큼이 세타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다가 세타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는 부호는 뭘? 올, 산, 타, 크로스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걸로 부호를 결정할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일단 코사인. 코사인은 여기 빗변이 13분의 5겠죠. 코사인은 13분의 5를 일단 적어놓고 우리는 올, 산, 타 탄젠트 빼고는 다 부호가 뭐라고요? 음수죠. 그래서 요거를 해놓고 얼마? 마이너스 붙여줘야 됩니다. 코사인은. 빼기 사인은요 뭐예요? 13분의 얼마? 10인데 뭐다? 가로 열고 마이너스 13분의 10이라고 해줘야 돼요. 가로 열어야 됩니다. 빼기 해놓고 가로 열고 13분의 10인데 뭐예요? 탄젠트 빼고는 전부 다 음수니까 코사인도 음수, 사인도 음수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13분의 7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해볼까요? 사인은 얼마라고요? 13분의 10인데 얼마? 음수니까 밑에 13 곱하기 마이너스 13분의 12. 오, 탄젠트 드디어 탄젠트만 플러스죠. 그럼 얘는 일단 곱하기 플러스에 탄젠트는 얼마? 5분의 10이죠. 5분의 12. 그래서 13이 약분이 되는 겁니다. 분모는 마이너스 5분의 144 분의 위에는 1분의 24죠. 그래서 얘 5분의 얘죠.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144분의 5 곱하기 24겠죠. 그리고 24는 144랑 6으로 약분이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6분의 5. 다시 사인은 얼마? 마이너스 13분의 12. 코사인도 얼마? 마이너스 13분의 5. 탄젠트만 플러스 5분의 12가 된다가 이 원리고 나머지는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필수예제 9. 세타가 4분의 3파이예요. 일단 4분의 3파이가 얼마인지 볼까요? 4분의 3파이는 180을 곱하면 4, 4, 16, 5니까 135도네요. 가봅시다. 135도를 찾아서. 얘가 180도니까 135도는 이쯤에 있겠네요. 이만큼이 135도예요. 그리고 이사분면에 있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저는 이 각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 각은 그러면 얼마? 45도겠네요. 이사분면에 있을 때 13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45가 중요합니다. 그럼 직각을 제가 이사분면에서 내렸는데 여기도 45도겠죠. 그리고 우리는 중학교 때 개념에 의해서 45도는 또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중학교를 위해서 따라라란 따란 45도는 1대 1대 루트 2예요. 그 다음 여기가 60도 30도일 때는 2대 1대 루트 3이고요. 여기가 30도 60도일 때는 이렇게 2대 1대 루트 3이에요. 전부 다 직각이고요.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여기는 1대 1대 루트 2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호는 all 싼이에요. 싼 자리예요.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음수를 써야 됩니다. 첫 번째, 사인은 양수죠. 루트 2분의 1. 얘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예요. 코사인은 루트 2분의 1은 맞는데 부호가 어떻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탄젠트는 1분의 1인데 1분의 1은 맞는데 뭐?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 날라가면 1. 그 다음에 빼기 루트 2분의 2. 그 다음에 빼기 1이 돼서 요 두 개 또 날라가요. 얘는 유리화를 양쪽에 유리화를 시켜주면 2 날라가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2. 필수 예제 10. 다음 사인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이제 부호를 한번 찾아봅시다. 코사인 세타가 얼마래요? 0보다 크대요. 이럴 때는 둘 다 풀풀이거나 마마겠죠. 풀풀 마마예요. 이걸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걸 딱 지워주면서 옆에다가 탄젠트까지 같이 써놓는 거예요. 탄젠트.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겠죠. 조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1, 2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자, 사인과 코사인은 플러스인데 탄젠트만 마이너스인 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탄젠트만 마이너스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탄젠트만 플러스인 건 알죠? 왜? all, 산, 탄, 코사인 여기 4,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 답은 4, 4분면이 되는 거예요. 예?
탄젠트니까 여기죠. 그래서 3, 4분면이 답이 되는 거예요. 한 개만 플러스고 나머지 두 개가 마이너스가 있지, 두 개가 플러스고 한 개가 마이너스인 각은 없어요. 답은 그래서 3, 4분면이에요. 참고로 이 수업이 제가 낼 수 있는 최저 속도예요.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저의 마지노선 설명이기 때문에 지금도 최대한 제가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설명하기 위해서 애쓰거든요. 이하의 수업은 불가능해요. 사실 지금도 힘들어요. 저는 이거보다 훨씬 빨리 수업해야 되는데 속도를 늦춰서. 네. 사인 세타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2분의 파이에서 파이이기 때문에 몇 사분면? 2, 4분면이에요. 따란 이게 세타라는 거예요. 이때 자 2, 4분면이에요. 특징이 2, 4분면에서는 산 S만 플러스고 코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겠죠. 자, S는 플러스니까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그대로 사인이 나올 거예요. 근데 참고로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랑 똑같은 말이에요. 참고로 코사인 뭐예요? 제곱은 코사인이 음수므로 마이너스 C가 나와야 돼요. 탄젠트도 뭐예요? 음수므로 마이너스 탄젠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인 빼기 코사인 빼기 탄젠트예요. 너무 쉽다. 다음 상하함수의 관계 외워야 됩니다. 그냥 필수항기입니다. 외우시면 끝입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에요. 그냥 암기 끝. 셀프로 암기하세요.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에요. 자, 이거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시가 중요해요. 3, 4분면이에요. 올, 산, 탄젠트만 플러스고 코사인과 사인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인은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사인은 얼마? 5분의 4가 사인이죠. 여기 세타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3이 돼야겠죠. 그럼 일단 코사인부터 구해 놓는 거예요. 코사인은 얼마? 5분의 3이 아직 부호는 결정 안 했어요. 탄젠트는 얼마? 3분의 4를 해놓고 이제 부호를 생각해야 돼요. 3, 4분면이었으니까 어떻게? 코사인과 사인은 마이너스죠. 코사인과 사인은 마이너스고 탄젠트는 뭐다? 플러스. 자, 먼저 요런 식으로 길이를 가지고 사인 길이를 가지고 요거를 만들어서 각각을 구한 다음 그 뒤에 4분면을 가지고 뭐예요? 부호를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 뒤에. 굳이 이거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에서 이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으로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다음 갈게요. 자, 계산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인을 일일이 다 적지 않고 1 더하기 S라고 할게요. 1 더하기 S. S가 사인이에요. 분의 C. 이거 통분해야 됩니다. C로 이렇게 통분. 그럼 여기는 얼마? C로 이렇게 여기 대각선끼리 통분할 때 곱해지죠? C제곱 더하기 또 통분할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지죠? 1 더하기 S의 제곱. 위에 거 계산하면 C제곱 더하기 S제곱 플러스 2S 더하기 1. C제곱 더하기 S제곱이 얼마라고요? 1. 외워야 돼요. 그러면 위에가 2S 더하기 2가 되므로 2로 묶으면 S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밑에도 뭐예요? S 더하기 1분의 C죠. 그래서 S 더하기 1, S 더하기 1이 약분되는 거예요. 답은 얼마? C분의 2. 답은 C분의 2입니다. 다음 필수 예제 13.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5분의 3이래요. 그럼 그냥 오랜만에 이거는 자 이걸 한번 써볼까요? 탄젠트는 C분의 S죠. C분의 S분의 1분의 1이니까 얘는 뭐와 같다? S분의 C와 같다. 탄젠트 분의 1은 S분의 C예요. 그 다음에는 S분의 1이죠. S분의 1 합치면 S분의 1 더하기 C가 되는 거예요. S분의 1 더하기 C.
자, 이럴 때는 S가 이제 코사인이 5분의 3이죠. 세타. 그럼 여기는 4죠. 그래서 일단 얼마? 사인은 얼마? 5분의 4고요. 부호를 결정해야 돼요. 이번에는 4사분면이네. 올 산타 클로스 코사인만 지금 단 여기가 4사분면인데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사인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분의 4고요. 위에 1 더하기 코사인만 해주면 되죠. 분의 얼마? 1 더하기 코사인. 1 더하기 코사인은 5분의 8이죠. 55 약분, 44 약분. 답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3S는 4C예요) 뭐라고요? 3S는 4C래요. 그리고 몇 사분면? 여기 3사분면. 그러면 자 이제 머리가 멘붕이 터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럴 때 C 코사인을 반대로 넘기면 C분의 S는 3도 반대로 넘기면 3분의 4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C분의 S가 뭐예요? 탄젠트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세타일 때 얼마? 탄젠트는 3분의 4가 되고 여기가 피타고라스에서 5가 될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C를 반대로 넘겨 C분의 S는 3분의 4를 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3, 4, 5가 돼서 사인을 얼마? 5분의 4와 코사인을 5분의 3이라고 일단 알 수 있는 거. 부호 생각해야 돼요. 부호 아직 안 했어요. 요걸 해놓고 우리는 뭐예요? 사인은 부호가 3, 4분면이니까 올 산타 탄젠트 빼고는 다 음수죠. 그래서 음수예요. 두 개 다음 마이너스 5분의 7이겠죠. 답은 마이너스 5분의 7. 그래서 이거 답지 보고 공부하면 좆되는 거예요. 답지대로 공부 안 해요. 답지는 훨씬 복잡하게 풉니다.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1 더하기 통분해야 돼. 일단 이런 거 더하기 분수 있다 통분해야 돼요. 1 더하기 S 1 마이너스 S 통분할 때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1 빼기 S 이렇게 해주면 1 더하기 S 날라갑니다. 밑에는 얼마? 1 마이너스 S 제곱분의 위에는 얼마? 2가 되겠죠. 이게 얼마래요? 2분의 5. 또 혹시나 분수 계산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A분의 B는 C분의 D일 때 크로스예요. AD는 BC입니다. 그래서 5랑 얘랑 곱하면 5 마이너스 5S 제곱은 2랑 2랑 곱하면 얼마? 4. 그래서 마이너스 5S 제곱이 넘어가고 4가 넘어가면 1은 5S 제곱 이렇게 되겠죠. 1은 5S 제곱. 또 S 제곱은 얼마? 5분의 1. 그럼 S는 루트 5분의 1이에요. 일단 직각을 그리고 루트 5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는 2가 되겠죠. 피타고라스 때문에. 그럼 탄젠트는 얼마? 일단 2분의 1 값을 구해놓고 이제 부호를 생각하는 거예요. 단 2사분면이죠. 2사분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음수죠. 마이너스.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필수예제 15. 필수예제 어디까지 했지? 16, 15, 16 두 개 남았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 거예요. 두 개. 자, 이번에는 S 더하기 C는 얼마? 이제 이거는 수학상 곱셈 공식이라고 생각하세요. 2분의 1이고 우리가 아는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죠? 그러면 우리는 SC를 구할 수 있어요. 왜? S 더하기 C의 제곱은 S제곱 C제곱 2SC. 근데 S 더하기 1의 C는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은 얘는 1 더하기 2SC. 그럼 1을 빼면 마이너스 4분의 3, 2를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3이 첫 번째 SC입니다. S-C의 제곱은 S-C의 제곱은 또 곱셈 공식
S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4SC죠. 그러면 여기서 S 더하기 C 제곱은 4분의 1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8분의 3을 넣으면 플러스 2분의 3이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얼마? 4분의 7이고 그럼 루트 얼마? 2분의 루트 7 답은 2분의 루트 7 단 사인이 코사인으로 크다 했으니까 양수인 2분의 루트 7이에요. 세제곱 공식을 쓰면 되지. 지금 우리는 S제곱이랑 SC도 구해놨어요. 그럼 S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은 어떤 공식을 써볼까? S 더하기 C에 S제곱 마이너스 SC 플러스 C제곱을 써볼까요? S 더하기 C가 처음에 얼마라고 했어요? 2분의 1 곱하기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플러스 8분의 3이겠죠. 그럼 얼마? 8분의 11이고 답은 16분의 11. 선생님 4제곱 공식은 없는데요. 4제곱 공식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심플하게 S제곱 더하기 C제곱을 제곱하면 되죠. S제곱 더하기 C제곱을 제곱하면 S 4제곱 C 4제곱 2 S제곱 C제곱. 근데 이게 SC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SC의 제곱이니까 요걸 제곱하면 여기는 얼마? 64분의 9겠죠. 약분하면 32분의 9. 얘는 1이니까 이 1은 C4 더하기 S4 더하기 32분의 9. 32분의 9가 넘어가면 답은 32분의 23이 답이겠죠. 이게 수학상 뭐예요? 연립 수학상의 곱셈 공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음 또 이번에 두근이래요. 그럼 두근은 S 더하기 C는 우리 5분의 X죠? 마이너스 A분의 B. 또 SC는 이거 봅시다. 이거 분의 이거.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5분의 K죠? 맞죠? 뭐가 맞아요? 5분의 X가 아니라 5분의 1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뭘 알아요? S제곱과 C제곱이 얼마?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또 곱셈 공식. S 더하기 C의 제곱은 S제곱, C제곱, 2SC. S 더하기 C가 얼마? 5분의 1이니까 25분의 1은 1 더하기 뭐예요? 5분의 2K. 1 넘어가면 마이너스 25분의 24는 5분의 2K. 5랑 5랑 약분하면 이렇게 5, 2랑 약분하면 12. 마이너스 5분의 12가 K입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